자, 오늘은 61쪽부터 97쪽까지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멸문제 정도도 같이 풀어볼게요. 61쪽의 8번부터 이거는 마이너스를 언제 맺는지 잘 이해했나 물어보는 문제지.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1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 일단 이건 빠르게 가보면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하면 이렇게 두 개 곱해지는 상황에서는 이 알맹이들 A하고 B가 둘 다 음수일 때에만 얘 계산 결과값이 알맹이끼리 계산하는 건 이렇게 맞는데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뱉는다. 그리고 이렇게 분수꼴 이런 분수꼴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긴 한데 알맹이들끼리 이렇게 합치는 건 맞긴 한데 여기가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뱉는다. 이거를 꼭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해요. 보면은 여기는 알맹이들이 둘 다 음수인 상태에서 곱하고 있으니까 알맹이끼리 계산해서 9가 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를 뱉게 된다. 그리고 여기는 둘 다 음수가 아니니까 그냥 알맹이들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36이라고 적으면 되고 여기는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건 맞지만 마이너스를 뱉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9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플러스 여기는 안 바뀌어요. 플러스 36은 6의 제곱수니까 6으로 나오긴 하는데 안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6i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9는 3의 제곱수니까 3으로 나오고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i 이렇게 돼서 결국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면 헷갈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헷갈리면 여기를 다 i로 바꿔버려도 돼. 이 문제를 루트 3i 곱하기 루트 3i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루트 12 더하기 루트 27분의 루트 3i 이렇게 다 바꿔놓고 계산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어려우면 안 되지만 정말 자꾸 헷갈린다면 이걸 다 i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도 된다. 그럼 루트 3i 곱하기 루트 3i는 3의 i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다시 3으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야. 그래도 어차피 계산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까지 하나 했고 9번은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물어본 문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3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얘를 근해 공식을 써봤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근을 구해봤을 때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알맹이가 음수라는 소리예요. 음수니까 여기가 루트 몇 i로 바뀌면서 허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여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볼 텐데 판별식을 써볼 텐데 판별식이 여기 1창의 개수가 2의 개수이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된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판별식은 d라고 쓰지만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자주 써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단의 제곱 마이너스 2k 반은 마이너스 k 걔를 제곱하면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여기 최고점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게 음수여야 되니까 0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3은 k보다 크게 된다. 자, 그러면은 k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9번까지도 마무리했어요. 10번. 자, 또 2차 방정식 문제. 여기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신다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근을 x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주신다고 하겠네. 자, 그러면 A하고 B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적어보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그냥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근이 얘하고 얘래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쓸 때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고, 두 근의 곱을 쓸 때는 얘하고 얘를 곱해야 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다시 써보면 두 근의 합, 밑에 있는 식을 두 근을 더해보면 이렇게 더해질 거야. 이게 마이너스 b여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얘를 이렇게 분배법칙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붙여버려도 사실 더 편하죠. 두 근의 곱, 얘는 몇이어야 된다? 27이어야 된다.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러면 A하고 B를 알아내려고 한 문제이니까 알파, 베타라는 문자를 소거시켜 주는 게 가장 편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디다 한번 풀어볼까?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고. 다 주황 색깔 안에다 넣어보자고.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a로 여기를 바꿔줄 수 있겠고, 알파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b, 이렇게 첫 번째 한 개씩이 나오게 되고, 여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27,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알파는 몇이다? 3이다. 알파래. a는 3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a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b니까 b는 몇? 1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a는 3, b는 12.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간단하게 물어본 문제였어요. 10번까지 끝. 그 다음에 12번. z라는 복소수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해놨을 때 z제곱 더하기 z 몇이야? 4제곱 z 6제곱 z 8제곱 z 10제곱까지 다 더해달라는 문제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나는 z제곱을 단 한 번, z라는 복소수를 단 한 번이라도 제곱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유리화하지 마세요. 분모가 무리수가 있는 건 오히려 편해, 제곱을 할 때. 왜냐하면 얘가 제곱을 하는 순간 분모가 바로 루트 2의 제곱이 2로 바뀌게 되니까 불편하게 얘를 더 유리화하지 마세요. 분모가 허수가 있을 때는 실수화를 하는 게 편하긴 한데, 분모에 허수가 없을 때는 유리화를 굳이 하지 마세요. 유리화랑 실수화랑 다릅니다. 자,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난 제곱을 하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이렇게 될 거고, 1-i의 제곱은 많이 해봤겠지만 여기 플러스 i의 제곱 마이너스 2i,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i의 완전 제곱식은 그냥 마이너스 2i예요. 암기를 꼭 해주시고,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 z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i. 조금 편해졌잖아. z제곱은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이게 가장 편하냐면 얘를 z제곱으로 다 묶어버리세요. 이 식을 z제곱으로 다 묶어버려. 그럼 얘는 1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3제곱 더하기 z4제곱 더하기 z5제곱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식이 이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옛날에 i 성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을 때
i가 이게 마이너스 i지만 그냥 i의 성질하고 똑같아. i가 연속된 정수,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4개씩 더하면 다 무조건 0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식을 바꿔서 쓰면 z제곱, 얘는 z0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1은 z0제곱, z2, z3, z4, z5 이렇게 쓸 때 연속된 정수가, 지수가 연속된 정수가 어디서 보여? 2, 3, 4, 5 여기서 보이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애는 냅두고 이 이 4마리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0이란 말이야. 여기는 0이에요.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i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다시 쓰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4마리만 다시 쓰면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제곱이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i의 이렇게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i의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 4마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다 죽어버린다고, 어차피 계산을 해버리면. 자, 그럼 여기가 다 0으로 처리해버리고, 사실 나는 계산할 게 z제곱 더하기 z제곱 곱하기 z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사실 얘는 아까 1이었으니까 이거 사실 안 바꿔도 됐었네. 그럼 얘는 사실 z제곱만 물어본 거예요. z제곱 우리 아까 뭐라고 구했는데? 마이너스 i. 그럼 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i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 자, 이거는 i의 성질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모든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친구 2마리가 있는데 정말 짜증나게 한 친구는 뭐 B를 잘못 보고 한 친구는 C를 잘못 봤다는 소리야.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한 개만 잘못 봤기 때문에 한 사람당 이 2개씩은 잘 본 거거든? 한 개만 잘못 본 거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는 잘 본 거고 이렇게는 또 잘 본 거란 말이야. 한 친구는 C만 잘못 본 거, 한 친구는 B만 잘못 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친구는, 친구란 말도 없었네. 아무튼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친구는 B를 잘못 봤대요. 그럼 A하고 C는 잘 본 거잖아. 그럼 A하고 C를 잘 보면 난 뭘 사용할 수 있어? 두근의 곱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첫 번째 친구가 A하고 C는 잘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가 본 대로 우리가 두근의 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A하고 C는 잘 본 상태에서 두근을 구했더니 18하고 5분의 1이래. 그럼 18하고 5분의 1을 실제로 곱해보면 5분의 18이잖아. 두근의 곱은 첫 번째 친구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두근의 합은 다른 친구는 또 C를 잘못 봤겠지. 그러면 A하고 B를 잘 본 거잖아. 그럼 A하고 B를 잘 보면 두근의 합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는 8하고 5분의 7로 나왔대. 그럼 얘를 8하고 5분의 7을 직접 더하세요. 그럼 얘는 5분의 47이잖아. 이렇게 각자 잘 본 것만 이용해서 우리가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나눠낼 수 있어.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뭐다? 5분의 47. 두근의 곱은 5분의 18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근과 계수와의 공식에서 두근의 합은 원래 뭐예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c지. 그리고 두근의 곱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b, a분의 c, 이거잖아. 그러니까 a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5 똑같은 것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a는 누구이다? 5라고 알 수 있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a 자리가 똑같은 숫자여야 되는데 실제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5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리고 5분의 47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b는 마이너스 47x. 그래서 5분의 47 이렇게 됐던 거였고. 그
그 다음에 얘는 그냥 5분의 18이었으니까 18은 이런 2차 방정식이었겠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작성만 잘 해놓으면 두분을 구하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뭐 구해야죠. 이거는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럼 13번까지도 됐고, 그 다음에 95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95쪽에는 2번부터 또 복소수 문제. 복소수 Z랑 복소수에서 얘가 3-i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Z분의 1 그리고 빼달래요. Z바분의 1을 빼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달랍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무작정 여기다가 다 먼저 넣어버리지 말고 3-i를 넣어버리지 말고 이 식을 조금 편하게 바꾸세요. 자, 알맹이부터 한번 편하게 한번 바꿔봅시다. 통분하는 게 가장 편하겠지. 그럼 얘는 Z 분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는 얘가 올라와야 되고 Z바가 올라와야 되고 여기는 Z가 올라와야겠지. 이거를 계산해주고 제곱하라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Z바는 편리복소수이기 때문에 3 플러스 i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안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자고. 자, 그럼 복소수하고 편리복소수가 곱하게 되면 9-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9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는 10분의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편리복소수에서 그냥 나를 빼달라 했으니까 밑에서 위를 빼야겠지. 그러면 3은 지워질 거고 2i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얘는 5분의 i가 되겠네요. 5분의 i를 제곱시켜달라고 하는 거니까 25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도 바로 해볼게요. 복소수 문제 3번. 자, Z라는 복소수를 제곱하게 되면 음의 실수가 된답니다. 일단 이 의미부터 알아야지. 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대요. 실수이긴 한데 음의 실수가 된대. 그래서 A 값을 물어본 문제인데 일단 중요한 게 복소수란 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자고. 복소수는 크게 종류가 3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실수만 있는 이런 모양. 아니면 허수구만 있는 순허수. 아니면 2개 다 가지고 있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가지로. 그럼 얘는 원래 실수였기 때문에 제곱을 하더라도 A 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래 실수를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실수이긴 하지만 양의 실수예요. 음의 실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원래 복소수란 자식이 실수였으면 제곱하면 양의 실수예요. 무조건. 자, 얘 순허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얘도 실수가 되긴 해요. 근데 이 i 제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음의 실수가 돼. 이 자식은 아무리 제곱을 해도 실수가 되지 않아요. i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허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소수가 실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라는 거야. 복소수가 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가지이다. 첫 번째, 얘가 원래 실수였다. 두 번째, 얘가 순허수였다. 이 2마리만 제곱을 했을 때 복소수가 제곱을 했을 때 실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치만 나눠지게 되지. 양의 실수, 음의 실수.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게 돼. 실수는 제곱하면 양의 실수만 되고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콕 집어서 얘를 제곱하는 순간 음의 실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친구는 어떤 허수라는 거예요? 순허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뭐 2i, 마이너스 4i 뭐 이런 모양의 허수라는 거야. z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는 말이 나는 순허수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순허수라는 말이지. 자, 그럼 실수부가 어때야 돼? 실수부가 죽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럼 얘가 주는 a 값은 두 마리 있잖아. a가 1이거나 2. 그래서 아이들 정답이 a는 1 또는 2 이렇게 두 마리를 적게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순허수이기 때문에 허수부는 절대 죽어버리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살아남아야지만 순허수가 돼. 근데 여기가 만약에 0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a는 0 또는 2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선 a가 0하고 2가 되면 절대 말이 안 돼. 순허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실수부를 죽이려면 a가 1하고 2로 나왔잖아. 근데 이 2라는 자식은 이 허수부를 동시에 죽여버린단 말이야. 얘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수부를 죽이려면 1하고 2가 나오지만 만약 2라면 이 허수부도 동시에 죽여버리게 되니까 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얘는 빼서 a는 누구만 된다? 1만 된다. 이렇게 꼭 실수하지 말고 허수부는 꼭 챙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까지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4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답니다. 아까 한번 해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긴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랍니다. 그럼 이것도 판별식을 나한테 써보라고 하는 문제이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은 D라고 많이 쓰고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도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의 제곱, B의 반의 제곱, K-A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여기도 최고창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실근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0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실근이라고 했으면 중근을 가져도 되거든. 근데 얘는 콕 집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 이 자식이 0보다 꼭 커야 한다. 그럼 여기 K제곱 지워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28. 자, 그러면 28이 4K보다 크고 그래서 K는 몇보다 작다? 7보다 작다. 그럼 K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정수 중에선 6 뭐 이런 거겠네.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6부터 1까지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까지도 완료하셨고 자, 그 다음에 5번 2차 방정식 이것도 근과 개수의 관계 문제네요. 5번은 여기에서의 두분을 x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신대요.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이래요. 그런데 k 값을 물어보셨네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 공식을 다 써볼게요.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두분의 곱은 그냥 k여야겠네요. 자, 그럼 나는 이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인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면 얘를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쓸 수가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 모양의 완전 제곱식에서 알파 베타를 두 개 뺀 거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숫자로 바꿔서 쓰면 얘는 12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알파 베타는 k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그럼 8은 2k, k는 몇?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넘겨서 97쪽에 15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97쪽에 15번.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답니다. K-1x 더하기 K제곱 이게 판별식과 항등식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여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러고 있어요.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하고 같아야 한다. 그럼 얘도 판별식을 써볼 텐데 1차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K-1의 완전 제곱식에서 최고참 개수가 여기도 정말 편하게 1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 판별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된다? 0하고 같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럼 얘도 다시 전개를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뭐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럼 여긴 또 지워지니까 결국 이런 마이너스 2K 더하기 1 플러스 AK 빼기 B 더하기 3은 0 이런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처음에 K값과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항등식의 첫 번째 이 문제가 항등식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 예시 세 가지가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 뭐 이런 말 그리고 또 임의의 아무거나란 뜻이야 임의의 실수 x에 성립한다 아니면 x값과 관계없이 성립한다 x가 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K값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K. 자, 그러면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항, K가 없는 항으로 묶어주셔야겠지. 자, 그럼 여기는 K로 묶게 되게 되면 A 빼기 2 이 두 마리가 일로 들어오셔야겠네. 그 다음에 뒤에는 더하기 1 마이너스 B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변이 0이니까 항등식은 좌변도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수들이 다 죽어버리면 되잖아. 얘는 몇이어야 된다? A는 2여야 한다. 자, 그리고 B는 몇이어야 된다? 4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꼭 집에서 공부를 해서 2차 방정식까지 일단 시험 범위가 그러면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연습하세요, 집에서.